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2017년 10월 14일 토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지나고 붙는 경마일인데 녹록하지가 않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혼전 경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추석 전에 승리를 해서 추석을 편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이 지난 이후에 손가락 빨면 안 되죠. 또 벌어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쉬지 않고 경매가 시행됩니다. 매주 또 매경주 한 땀 한 땀 제대로 땀을 띄어서 매주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저 혼자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게스트 위주로 가는데 금요일 경마 때는 제가 이제 부산 전문위원, 조교 전문위원 김기경 전문위원을 새벽 조교 전문위원을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 서울 경마에서는 저와 예전에 같이 UCC를 진행했습니다. 전해전쟁이란 UCC 초기에 저와 같이 경마 UCC를 진행을 했던 최훈 조교 전문위원을 서울 4경주에 제가 연결을 해서 이번 주 출전 마중에 조교 우수마, 또 그 다음에 불안한 인기마, 그리고 본인의 또 승부경주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서울 4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서울 1경주부터 진행합니다. 1300m고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2마리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6번 아멘다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적응을 하고 마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전째인 경주에서 선입전개를 하고 끈기를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강자 없는 편성에 늘어난 100m는 충분히 경쟁력 있게끔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 아멘다란 마필은 인기마입니다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지난번에 강승부를 걸지 않았던 마필이 안쪽에 3번 루비벌킹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선행을 나간데도 양보를 하고 눈치를 보면서 적응하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주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6번 아멘다와 3번 루비벌킹이라는 마필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신예 마필들과 기존마의 접전 구도인데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주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10번 독도지기, 11번 한센글로리, 12번 금화썬더 이 3대 마필이 전부 외곽에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 중에 주행검사 잘 받은 마필은 10번 독도지기고, 그 다음에 고가의 마필로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은 11번 한센글로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뷔전에서 좀 페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이착을 했던 12번 금화썬더가 역시 이번 경주도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하고 조건은 완벽하게 좀 바뀌었죠. 1번 게이트에 있던 말이 지금 12번 게이트에 가 있기 때문에 10, 11, 12 이 3대의 마필을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그 중에 신예마 10번, 11번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이 주행검사 좋고 그 다음에 안장들도 든든하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두 마리 마필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더 포함해서 3마리 정도 추천을 드리죠. 자, 우선 첫 번째 마필은 김정준 기수가 기승한 안쪽에 2번 럭키미스란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니까 선임력도 좋고 근성도 좋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게다가 원리더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신예마치고는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럭키미스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인기마입니다만. 그 다음에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외곽에 12번 구름 손짓해 페로비치의 안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또 근성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2번 구름 손짓해를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행검사 때보다 힘이 좀 더 찬 말은 7번 성불 챔프예요. 명품 보배란 마필하고 주행검사를 같이 받을 때 명품 보배한테는 지금 한 2마신 정도 밀렸습니다만 실전으로 데뷔할 때 모습은 7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 구도. 제가 미리 서두에 얘기했죠. 이번 4경주는 저와 전의 전쟁 초창기죠. 멤버 최훈 조교 전문위원, 서울 새벽 조교에서는 뭐 웬만한 조교인들도 다 자타 인정을 하는 그런 전문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해서 오랜만에 한번 통화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조교 우수 마필들, 그 다음에 본인의 승부 경주에 대한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최훈 의원님 오랜만에 저와 방송 한번 인터뷰 되네요. 네. 얼마 만에 7, 8년 예? 됐나 모르겠네.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예. 같이 지금. 맞습니다. 전의 전쟁 저하고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시즌 1. 시즌 1이죠. 그 당시에는 저희 전의 전쟁이 UCC 중에서는 최고 탑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예. 네. 뭐 조만간 또 그런 일이 또 오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어디? 그러죠. 예. 세웅지만데. 예. 자, 오랜만에 전화 인터뷰 됐는데요. 우선 네. 이번 주 조교장에서 우리 최훈 의원님의 눈을 좀 놀라게 한 마필들, 조교 추천마 몇 두 한번 설명해 줘보죠. 그래도 일단 뭐 오늘 토요경주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좀 일단 염두에 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경주에 나온 소비용이라는 말이 좀 직전보다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말이 좀 어느 정도 정신도 차렸고, 몸도 가벼워졌고, 힘도 차고, 근육도 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내가 100%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조교를 거치면서 말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경주 달다리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요. 물론 큰 여력은 없었지만은 직전보다는 더 힘찬 걸음발이고, 8경주에 나오는 골드스타일스, 이게 항상 보면은 뭐가 되듯하면서 계속 안 되는 말인데, 조교사가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요. 지난번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말이 아주 단단해졌고 힘이 부쩍 차면서 강구할 때 특히 뻗어나가는 그 탄력이라든가 스스로 뛰라는 투지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10경주에는 센터포바라는 말인데, 물론 지난번에 가서 깨지긴 했지만은 그때보다는 자세도 안정되고 마체도 부드러워졌고요. 이제 말이 좀 힘으로 뛰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탄력과 그 부드러운 그 유연성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뛸 여지가 많고요. 11경주 글로벌 드립이라든가 황금비상도 그렇게 황금비상 같은 건 큰 인기를 먹을 필요는 아니지만은 상태의 호전세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12경주 썬더캣도 직전에 비해서 말이 좀 활기라든가 투지라든가 예전에 좋았을 때 모습을 거의 회복한 모습이고요. 3경주에는 명품 모배, 좀 말이 좀 그렇게 빳빳하고 고개가 높아서 좀 크게 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인기가 실내더라도 좀 불안합니다. 6경주의 펄킨도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려서 마치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정도의 힘찬 걸음발에는 좀 못 미치고요. 7경주에 나오는 천년함성은 아직도 다리가 좀 완벽하지 않고, 8경주에 나오는 결이라든가 자청용, 결이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청용은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뭐 좋아진 건 없고, 10경주의 스마트 보배는 지난번에 빼드렸지만은 직전에 비해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너무 빨리 설명을 하셔서, 네. 그리고 또 많은 마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네. 이 경마 팬들이 좀 이 속도에 못 맞춰 갑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죠. 물어보세요. 일단은 조교가 좋아진 말들이 복귀하고 일맥상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맥상통. 예. 그럼 거기 들어와요. 네, 우선 일경주 소빈영은 매번 말이 좀 끌고 기승자에게 말을 좀 안 듣던 말이기 때문에 훈련이 좋아졌다면 배당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달다리는 뭐 이번에도 선행 편성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골드 스타일스란 마필은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에요. 복귀 상황으로. 예. 복귀로. 예. 네.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썬더캣 같은 12경주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또 거리가 맞기 때문에 복귀상 정계상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한 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상태가 좀 안 좋아진 말 중에서는 여러 마리를 언급했습니다만 두 마리만 제가 뽑아 볼게요. 네. 3경주의 명품 보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한번 기다려 보자고 그랬던 말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7경주 천년함성이라는 마필도 역시 껍데기가 벗겨진 말이기 때문에 3경주하고 7경주의 이 두 마리의 마필은 조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4경주는 우리 최훈 의원님이 메인 승부로 갖고 있죠. 네. 메인 승부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저 설명보다 이제 이거 다 제가 후딱 까버릴게요. 어차피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뭐 감춰할 것도 없고. 예. 어차피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서비스 해줘야죠. 뭐 근데 100% 들어온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예. 거의 뭐 성공률은 한 80-9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예. 어쨌든 이 경주가 그게 뭐 거의 다 신마들이죠. 이제 뭐 2번 정상지역하고 3번만 엠파이어 킹덤 외에는 다 이제 다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력 노출이 안 된 건 맞습니다만은 조교시의 걸음발로 봐서는 4번마 라운포티어스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신예 마들 중에서는요. 이게 주행심사에서도 사실 뭐 가능성을 좀 보여주긴 했고 기록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 라운포티어스가 지금 라운메이커와 경합할 때도 조교를 하면서 계속 걸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달려나가면 더 좋은 차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3번만 라운포티어스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3번만 엠파이어 킹덤은 워낙 뭐 뛴 걸음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인정하고 뭐 4번, 3번을 그냥 단독으로 때릴 예정입니다. 예. 그 아까도 제가 그 메인을 잡기 전에 혹시 이 말을 보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뭐 그냥 저희 방송을 위해서 오픈을 다 해줘 버리십니다. 네. 예, 성격답게. 4번 라운포티어스의 주행검사 평을 보면은 이혁 기수가 말의 능력을 안 보이려고 전체적으로 좀 아낀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최훈 조교 관찰 하시는 위원님이 좋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엠파이어 킹덤이 잘못되더라도 잘못되지 4가 오히려 배당의 몫이 있기 때문에 4를 놓고 치는 게 화끈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죠. 4를 놓고 때려야죠. 네, 왜냐면은 3이 단독 선행을 받으면 괜찮은데 2도 선행마기 때문에 요것도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4를 강력히 노리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단독으로 보고 있는 경주인데 예. 혹시라도 현재 깽판을 부린다면 예. 뭐 아무래도 9번이나 6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어차피 3을 놓고 다 팔릴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4를 놓고 한 방을 보고 있는 건데 예. 혹여라도 이제 배당에 나온다면 6이나 9가 되겠죠. 예. 4, 6, 4, 9가. 아마도 저희 방송이 인기가 있는 방송에 또 최원 의원님까지 나오셔서 이것까지 후다를 다 까놨기 때문에 배당판에 좀 움직임이 심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제가 해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맞추면 뭐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이렇게 다 후다 까주신 거, 다 오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제가 일요일 경주에서도 한 경주 전화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 일요일 경주에서는 자신 있는 경주를 이렇게 오픈하지 마시고 경마 팬 여러분들하고만 같이 가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요 경마에서 다시 전화 인터뷰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4경주 아주 프리하게 가시네요. 오랜만에 7년, 8년 만에 제 방송에 출연하셔서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좋은 결과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 17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오늘 경마 중에 혼전도가 상당히 짙은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중반장에 한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우선 되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 경주는 준메인 경주인데 되는 말들이 많은데 편성이 육군 경주에서 편성이 약편성을 만났어요. 게다가 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선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끝까지 한번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그 말로 이번 경주까지 만에 하나 그 말이 안 들어온다면은 앞으로 그 말은 제 추천마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 곤솔도 마지막으로 추천드린다고 해서 완틀로 맞췄고 제 입에서 마지막 소리 나오면은 그건 마지막 편성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경주는 제가 준메인으로 와서 중반장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에요.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인기 많으면 1번 펄킨이 팔리겠는데 지난번에 껍데기를 다 벗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번 게이트에 이번에 인기 마고, 그래서 1번을 놓고 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는 말 정도로만 뽑아 놓으면 되겠어요. 1번 펄킨은. 그 다음에 선행력을 바탕으로 뛸 수 있는 마필은 3번 패월수합니다. 단독 선행을 나가준다면은 뛸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패월수화를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11번 소울볼트란 마필이 정상주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집이 또 수상한 집이에요. 집 자체가. 게다가 지난번 뛰는 거 보면은 채찍을 놓쳤고, 그러니까 요즘 복귀를 하다 보면은 뭐 등자 빠지고 채찍 놓치고 이런 거는 기본 사이즈예요. 기본. 그런 걸 복귀를 했다고 뭐 등자가 빠졌느니 채찍을 놓쳤느니 뭐 안장이 밀렸느니 이런 거는 예전에는 고수 소리 듣지 지금은 하수들도 다 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개를 끌어가면서 어떻게 경주를 망쳐버렸느냐, 이 페이스 복귀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그런 페이스에 맞게끔 11번 소울볼트를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6경주는 3대 마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경주입니다. 1700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아까도 최훈조님이 얘기를 했죠. 이번 달다리가 더 좋아졌다. 물론 거리가 늘어난 거는 좀 변수가 작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개상으로 볼 때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니만큼 이번 달다리는 당연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장이 좋아진 마필. 지난번에 최범민 기수가 말을 초반 중반 말과 싸우면서 경주 능력을 좀 늦게 뽑아낸 마필이 5번 대구남입니다. 뭐 이번에는 페로비치니까 부드러운 말머리를 진행하겠죠.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될 마필이 되겠고요. 또 이 경주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천년함성이란 마필의 컨디션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온 승구란 말 중에서는 안쪽에 1번 원리더란 마필이죠. 이 원리더란 마필이 같이 뛰었던 마필이 라스트 잭팟이에요. 그 라스트 잭팟이 승군전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승군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마필들을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혼전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혼전경주인데 시카고 하트는 줬다 나와서 주행검사 보니까 앞에 잘 가는 모습입니다만 이 거리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카고 하트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본 워리어도 부중이 좀 높습니다. 상당한 부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골드 스타일스죠. 조심을 해야 될 말이에요. 이거는 복귀상 요주의 마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좀 좋아진 마필은 6번 영웅불패고 선입도 많이 보강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 잘못 타서 마주하고 문제가 생겼던 마필이 8번 결인데 컨디션보다는 페로비치하고 편성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신경을 쓰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8경주 9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 7월 30일 경주 때도 만들어 먹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3일 경주 때도 원틀로 때려 먹었던 7번 오피세븐이 나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마필이죠. 능력 발휘를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3군 1200에서는 한 번 더 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오피세븐을 강력히 노려야 된다라고 이번 구경주를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말을 잘못한 마필은 이번 OK 굿입니다. 거리가 늘었다고 재결에 핑계를 댔는데 거리를 적정거리로 내려서 출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신경을 좀 먼저 써야 될 마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브로드웨이 신도 페로비치라면은 무리하지 않고 외곽에서 선입작전에 붙여서 그들의 줄서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신까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300m 국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요주의 세력이 8번 스마트보베예요. 지난번에 승군전을 맞아서
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많이 쪘고요. 그 당시 컨디션도 좀 베스트에서 모자랐는데 눈치를 보면서 타더라 이거죠. 상당히 조심해야 될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훈 위원님이 이 센터포워란 마필을 얘기를 했죠.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건 또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끈끈한 끈기가 남아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요주의 세력은 안쪽에 3번 금소화입니다. 직전에 상태도 안 좋았고 의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늘어뜨려 버렸는데 이준철 기술을 태웠다는 게 냄새가 좀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요 3대 마필을 식경주에 추천을 하도록 하죠. 자, 11경주입니다. 허찬진 메인 승부예요. 1200 국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 후반장 상황을 내기 위해서 만든 허찬진의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경마팬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는 경마는 중고배당에 한탕을 찍어내야 상황이 납니다. 저배당 막건들 뭐 2배, 3배짜리 때리고 받쳐서 메인 승부 맞췄다고 지저대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 허찬진은. 4방 5방 가서 받치기로 맞췄다고 메인 승부 맞췄다고 하는 허찬진이 아닙니다. 제대로 한탕을 때려야 항상. 맞으면 중배당에서 중고배당으로 상한가 나옵니다. 이번 11경주 준비를 정확히 했어요. 남들이 다 고개 갸우뚱 흔들고 믿지 못하는 마필, 우리는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찍어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상황을 내야 돼요. 그래서 11경주 토요일날 회심에 중배당 막고를 준비해 놓은 허찬진의 메인 승부입니다. 제대로 된 적중 만들어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후반장 상황 낸 이후에 12경주도 웃고 적중해서 나오시자고요. 자, 라스트 12경주 갑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8대 접전구도. 제가 근간 마지막 경주의 적중률은 아마도 전 예상가 중에 가장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추석 전 휴장 전 경마 때도 금토일 마지막 경주 다 싹쓸이로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상황을 내는데 일가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번 12경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허접한 편성들이 나오죠. 최훈 의원님이 아까 조교 추천마로 6번 썬더캣을 냈는데, 자, 썬더캣이 지난번에 바닥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1900m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조교를 시행한 걸 볼 때 김옥순 기수가 전담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터벌 조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예. 매일 스포 강구보 그냥 인터벌 조교로 매일 그냥 아주 노가다 조교를 시켜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거리 나가서 앞에 갖다 뻑을 때려놨으니 뭐 그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적정거리 1200에 나오고 있고 컨디션만 조율했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했던 조교가 이번에 먹혀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덕캣은 신경을 좀 써야 될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추석 전에 바로 뛰었죠. 그리고 출주주기 굉장히 빠르게 하고 나옵니다. 장산시티. 모래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초반 대하시가 없었단 말인데 결국에는 모래에 적응시키고 초속은 아직 안 나옵니다만 중종속이 채찍발로 나오게끔 2번 경주를 쓸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 감량 이점이 좋고 강자가 없습니다. 연타 한 번 더 가도 누가 몰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번과 8번 이 두 마리를 강력히 본다. 그 다음에 전장에서 뭐 상황 변화가 있다면 한두 정도 포함을 시켜서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고 토요일 경마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좋은 결과 경마팬 여러분들 얻어가시길 기원하겠고요. 저도 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제주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찍는 곳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카메라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약간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봐 오셨던 위닝 방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은 제대로 정리가 돼서 또 편집도 제대로 돼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예요. 자, 제주 토요 경마 신사고 의원 연결되어 있는데 신사고 의원 불러보죠. 신사고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방송 찍는 곳이 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날 방송 찍은 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더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스템을 좀 교체해서
소리를 좀 크게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인사 한번 해보죠. 네. 뭐 인사만 어떻게? 그냥 편하게 이번 주 어떻게 경마를 진행할 건가 한번 해보세요. 네네.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뭐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석 전에 팬분들께 뭐 좋은 선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추석 기간, 연휴 기간에도 물론 새벽 조교는 진행이 됐습니다. 새벽 조교라든가 나름 준비를 좀 열심히 해놨고요. 또 10월은 제주 경마에서는 또 가장 큰 축제가 있는 다음 주에 제주만 축제 기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주 경마장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그런 달이다 보니까 더욱더 집중을 해서 좀 더 좋은 예상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좀 파이팅 해주시고, 자, 제주 1경주부터 갑니다. 800m 제주 4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인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인기 마필들이 휴양 공백을 상당 기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컨디션을 체크를 당연히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사고위원이 필요한 거죠. 외곽에 있는 10번 아라장군, 그 다음에 안쪽에 태왕건 20주, 15주 만에 이렇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말 뛰는 거로 봤을 때는 10번 아라장군은 센 말인데 뭐 태왕건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끌고 가는 이 중속들이 상당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마필 컨디션 체크를 신사고위원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아라장군과 3번 태왕건의 컨디션 상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마리 모두 우승을 한 다음에 지금 뭐 각각 15주에서 20주 상당히 지금 장기간의 휴양을 나갔다고 말입니다. 우선 10번 아라장군을 보면 데뷔전 때 상대들이 편성이 셌어요. 여기 나온 노을천사라든가 그 당시 뭐 군자풍류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말들이 우위로 부러지면서 이 말이 선행을 나서서 좀 우승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말 자체는 더 튼튼해지고 또 마체가 성장한 느낌이 있고 휴양 말이지만 물론 뭐 체중은 좀 불었습니다만 이 정도의 체중 변화는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휴양 외에도 지금 긍정적인 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만 태왕건도 12조 마방의 말들이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관리도 잘 돼 있고 마방에 들어오면 아주 강조교로 말을 만들어 가는데 이 말은 입사 초기에는 말이 약간 좀 배도 많이 불었고 말이 좀 예민하면서 좀 약간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 말이 보면 데뷔전 때 발주도 약간 늦출발이 있었고 6월 30일 경기에서는 또 주행도 약간 좀 불안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초기에 약간 좀 예민한 기질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금주의 훈련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강조교를 말 만들어내면서 다시 또 한층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일단 휴양 마필 3번, 10번 두 마필의 일단 훈련 내용과 상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휴양을 오래 하고 나오고 있고 또 두 마리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놈이라도 삐끄덕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6번 고공세상과 9번 노을천사 이 두 마리 가운데 노을천사의 지금 거리가 짧아진 게 오히려 노을천사한테 유리해 보이는데 노을천사는 어떤가요? 노을천사가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좀 지구력 부족으로 무너진 레이스였고요. 좀 강한 말들과 함께 뛰어왔던 편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800m 경기에서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이 말의 훈련 내용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좋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병합적이라든가 아주 타이트한 좀 스포 훈련으로 말을 만들어내면서 좀 더 주행과 스피드 좀 올라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9번이 이번에 훈련 때 약간의 좀 상승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경주 이제 정리해드리고요. 자, 제주 2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800m 4세 이하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우선 신사고위원 추천마 먼저 한 마리 내보죠.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한라질주인데요. 한라질주는 초창기부터 좀 인기를 모았는데 주행 검사라든가 이 데뷔전을 보면 말이 출발에서 약간 좀 문제를 보이면서 좀 뒤늦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계속 지금 출발 과정에서 이제 9월 2일 경기를 보면 출발대 안에서 좀 악벽을 보이면서 좀 불안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한 달 동안 충분하게 출발 점검이라든가 말을 재정비하면서 이제는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9번 한라질주는 오히려 400m보다는
800m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뭐 뒷심이라든가 앞으로 좀 능력, 좀 최근에 좋은 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제 추천만은 8번 중앙비행이에요. 데뷔전 뭐 큰 의지도 없었고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후미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뭐 뒤늦게 발동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채찍에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고 데뷔전에 그 정도 반응하는 모습이라면 이전째인 경주에서는 기록대를 충분히 더 땡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8번 중앙비행을 허찬지는 추천합니다. 자, 제주 이경주 800m 신사고연은 9번 한라질주, 허찬지는 8번 중앙비행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로 합니다. 900m고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신사고연 추천마 한 마리 내보죠? 네, 7번 흥룡모베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16주의 말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런 혈통적인 기대치가 좋은 말입니다. 이 흥룡 가문의 동생이고 데뷔전 때 400m에 출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빠른 순발력까지는 예상을 못한 말인데 아주 뭐 400m 경주도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서 우승을 했던 말입니다. 데뷔전 때부터 그 정도 능력이라면 뭐 혈통 기대치 높은 말이고요. 800m 경주도 900m인데 900m 경주도 무난하게 좀 소화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이번 계승왕관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같이 뛰던 애들이 여기 많이 추천하고 있는 럭키 그린, 불멸의 신화, 뭐 오프닝, 망금포, 영웅세계 이런 말들이 같이 뛰었는데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불멸의 신화가 좀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힘을 많이 쓴 전개로 좀 압박을 때린 듯한 느낌은 좀 듭니다만 이번 경주가 이제 800m 가지고 그 경주보다 늘어난 900m예요. 그렇다 보면 직선주로에서의 이번 계승왕관의 걸음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직선 결승선 다 와서 뻗어내는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저는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 계승왕관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는 신사고연은 7번 흥룡보배, 허찬지는 2번 계승왕관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800m 제주 3세 이상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우선 제 추천 한 마리 내죠. 제 추천만은 6번 보리달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배당을 터트린 말이에요. 배당을 터트린 말인데 부담 중량도 지금 60일로 직전보다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말이 7월 14일 경주하고 7월 29일 날 경주 이 경주 때는 이 영민이가 타고서 말 능력을 다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800m에서 앞에 선두권에 나서서 버텨냈는데 이번에 소록바람이라는 마필도 발이 좀 빠릅니다만 지난번에 이게 살려놓은 마필을 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안 갈 일은 없다. 게다가 또 12점 마방에서 최대 공약수라는 마필하고 같이 꺼내고 나오고 있는데 뭐 최대 공약수도 편성으로 볼 땐 되는 말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6번 보리달마 쪽에서 살아난 기운을 그대로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번 보리달마를 허찬지는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자, 신사고요. 일본마 대산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점핑을 나옵니다. 한 단계 지금 위에 레벨에 지금 1800점 이하의 스타가 지금 2200점 이하.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 좀 빠른 말도 있고 상대 말들이 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부담 중량이라든가 또 게이트의 변화 이런 부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일본마 대산수는 휴양 후에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본마 대산수의 좀 선행 전개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네, 한 마리만 더 추천해 보죠. 9번마 최대 공약수 지난번 9월 9일 의사선역으로 취소가 됐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날 출전을 준비하면서 아주 정상 패턴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뭐 열감이 있었는지 선역으로 해서 선역은 또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바로 휴양을 나가게 됐는데요. 휴양 갔다 와서도 훈련 내용을 보면 말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이 그 전에 보면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에 휴양 갔다 왔는데 이번에 훈련 때도 아주 정상적인 그런 훈련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현장에서 뭐 체중이 아주 무겁거나 뭐 큰 변화가 없다면 좀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봐야겠습니다. 예, 4경주
그게 한지별 추천이 되겠네요. 보리달마하고 이제 최대 공약수가 이태영 마방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1번 대산수의 기습을 신경 쓴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주 오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고 제주 3세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인데 이거는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예요. 마리수가 12마리인데 지난 금요일날 경주 때도 얘기했다시피 심기일전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건데 오경주 출사표를 좀 들어보죠. 왜냐면은 6경주가 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신사고위원회 오경주 메인 출사표를 들어보고 신사고위원하고는 오경주에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해설 한번 들어보죠. 자, 신사고위원. 예, 오경주가 아마 금일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있는 레이스고 좀 이변의 여지도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좀 중하위권 기복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또 거리 자체가 1000m 경주다 보니까 이 거리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뛰어봐야 승부가 되는 다들 그런 입장에서 임하는데요. 역시 휴양 마필 그리고 휴양 갔다 와서 뭐 한두 번 경주 경험한 말들 이런 말들의 컨디션 변화 좀 관심 있게 보는 말도 있고 기존 마에서도 지금 최근에 보면 컨디션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또 그런 또 관심말이 있다 보니까 역시 거리 조건과 이런 컨디션 변화 흐름에 따라서 노릴 수 있는 이런 복병 마필을 엮으면서 한번 오경주는 좀 중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추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중배당 이상의 중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경주 공략을 들어간다는 신사고위원의 메인 출사표입니다. 이번 주 차분하게 준비한 만큼 금요일 토요일 신사고위원도 좋은 적중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고위원. 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진짜 날씨를 안 물어봤는데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어제는 비가 내렸고 오늘도 약간 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내일 모레도 약간의 비 소식이라든가 약간 좀 흐린 날씨가 예상될 수 있는데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에 이 경마장 부분을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좀 상황에 따라서 안개도 좀 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날씨 변수까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성적들 내주기 바랍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자,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허찬진의 메인 승부경주예요. 14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아주 가슴이 시리게끔 아주 후벼 파놨던 놈이 한두가 출전합니다. 그래서 나온과 동시에 그대로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연을 갖고 들어가면서 메인 승부를 진행할 때가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 육경주는 지난번에 제 속을 완벽하게 썩혀놓은 놈, 그 놈을 강력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고, 또 당일날 배당판 바람을 흔들릴 말인데 마방 승부진이 약한 놈 지워내고요. 또 종합지 상황으로 잡히지 않은 복병마 한두까지 엮어내면서 전승식 효돌이 막권에 제주 육경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육경주는 강력하게 노림수 갖고 들어가는 허찬진의 메인 승부니만큼 좋은 적중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 좋은 결과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